몽골의 예언가로 유명한 투야 할머니, 사람들을 놀라게 한 한국과 몽골의 곧 닥칠 운명 예언.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을 품고 있어 현지인들에게 어머니의 바다라 불리는 몽골 북부의 홉수골 호수. 영하 40도의 살을 내는 혹한이 지배하는 숲 깊은 곳에는 신비로운 인물이 한 명 살고 있습니다. 몽골의 유력한 정치인들조차 국가에 큰 변고가 생길 때면 헬기를 타고 날아와 조언을 구한다는 전설적인 예언가, 올해 88의 투야 할머니입니다. 그녀가 놀랍게도 바다 건너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다며 예언을 남겼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차로 꼬박 이틀을 달려 도착한 그녀의 게르 앞에는 신비롭게도 한겨울임에도 푸른 풀들이 드문드문 돋아나 있었습니다. 매캐한 향냄새가 진동하는 게르 안으로 들어서자 깊게 패인 주름 속에 형형한 눈빛을 감춘 투야 할머니가 양의 어깨뼈를 불에 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자마자 대뜸 뜨거운 차 한 잔을 건네며 믿기 힘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부른 이유는 며칠 전 꾼 기이한 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80평생 무당질을 해먹었지만 그런 꿈은 난생 처음이어서 저 동쪽 바다 깊은 곳에서 등딱지가 황금으로 된 거대한 거북이 한 마리가 엉금엉금 기어나오더란 말이지. 그 거북이가 어디로 가나 봤더니 세상에 메마른 우리 몽골 초원을 향해 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 그런데 그 거북이 등 위에 해와 달이 동시에 떠서 비추고 있더란 말이요. 투야 할머니는 몽골 샤머니즘 세계에서도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녀는 9살 되던 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고 사흘간 숨이 끊어졌다가 기적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후 그녀는 비갑골이라 불리는 양의 날개뼈를 불에 태워 그 갈라진 금을 보고 하늘의 뜻인 탱그리를 읽어내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해서 1990년 몽골의 체제 전환과 몇 해 전 전 세계를 멈춰 세웠던 큰 전염병까지 정확히 내다봤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그녀가 생의 마지막 힘을 짜내어 비갑골을 태우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2025년 이후 격변하게 될 대한민국과 몽골의 운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타닥타닥 뼈가 불에 타는 소리가 게르 안의 정막을 깼습니다. 할머니는 불에 그을려 쩍 갈라진 뼈를 들어 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걸 좀 포기해놔. 뼈가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어. 이건 그냥 뼈가 타는 소리가 아니여. 꽉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리는 소리지. 지금 바깥 세상 사람들은 살기가 팍팍하다고 세상이 망해간다고 난리들이지.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저 서쪽 나라들에서는 전쟁이다 뭐다 해서 포탄이 날아다니니 불안할 수밖에 없지. 하지만 내 눈엔 전혀 다르게 보여. 이건 밤이 깊어서 어두운 게 아니야. 찬란한 해가 뜨기 직전이라 가장 어두운 게야. 그녀의 손가락이 뼈에 새겨진 독특한 문양을 짚었습니다. 여기 갈라진 금을 잘 봐도 이쪽 굵은 줄기는 우리 몽골이고 이쪽 가늘지만 빛나는 줄기는 자네네 나라, 무지개 나라 설렁거스여. 원래는 서로 남남처럼 따로 놀던 이 두 줄기가 2026년 병오년, 그러니까 붉은 말이 뛰는 해를 기점으로 하나로 딱 하고 합쳐지는 게 보이지?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란 소리여. 지금까지 너희가 알던 세상의 판이 완전히 뒤집힌다는 얘기지. 투야 할머니가 예언한 2026년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입니다. 역학적으로 병오년은 불의 기운이 가장 강력한 해로 낡은 것을 태워 없애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변혁의 시기를 뜻합니다. 할머니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한국과 몽골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운명의 수레바퀴가 지금까지와는 정반대로 돌아간다고 단언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 되겠지만 미리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단군 이래, 아니 징기스칸 이래 가장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귀담아 듣게나.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늙은이의 헛소리가 아니여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탱그리와
자네들 조상신들이 내 입을 빌려 전하는 엄중한 경고이자 축복이니께 2026년이 되면 세상에 아주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게야.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겠지만 절대 쫄지 마라. 그 바람은 너희를 쓰러뜨리려는 태풍이 아니라 너희를 더 높은 곳으로 띄워올리려는 상승의 바람이니까. 자, 이제 그 붉은 말이 몰고 올 흙먼지 속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 하나씩 풀어보자꾸나.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하얗게 뒤집히며 그녀의 몸주신인 고대 몽골의 할머니신이 임한 듯 목소리가 굵고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과연 한반도와 대륙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이토록 거대한 바람이 분다고 하는 것일까요? 2026년 병원년, 붉은 말은 그냥 말이 아니야. 아주 성질이 불같고 사나운 야생마지. 이놈이 초원을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하면 온 세상에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날 게야. 그 흙먼지 때문에 사람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아이고 이제 세상이 망해가는구나 하며 꼭소리를 내겠지. 투야 할머니가 말하는 2026년의 풍경은 얼핏 듣기에 절망적입니다. 그녀는 지금 저 서쪽 나라에서 벌어지는 큰 싸움들이나 사람들이 마트에서 지갑 열기를 무서워하는 이 가난의 바람이 2025년을 넘어 2026년 상반기까지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붉은 말의 뜨거운 발꽃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물이 마르고 풀이 타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우리 같은 유목민들은 초원에 불이 나거나 가뭄이 들면 절망하질 않아. 그저 이제 짐을 싸고 이동할 때가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지. 낡은 땅의 기운이 다했으니 기름진 새 땅을 찾아 떠나라는 하늘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야. 2026년의 혼란도 딱 그 짝이여. 지금 한국 사람들이 겪는 이 답답함, 경제가 꽉 막히고 정치가 시끄러운 건 나라가 망조가 들어서가 아니여. 낡고 병든 기운을 싹 태워버리고 새 집을 짓기 위해 터를 닦는 중이라 그래. 헌 집을 부수는데 어찌 먼지가 안 나고 시끄럽지 않겠어? 할머니는 타다 남은 잿더미 속에서 아득 붉게 빛나는 작은 불씨 하나를 끄집어냈습니다. 잘 보게. 쟤는 날아가지만 불씨는 남지. 2026년의 거친 바람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바람이야. 욕심으로 쌓아올린 가짜 돈, 가짜 명예, 가짜 평화는 이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릴 게야. 하지만 진짜 백이는 남는다. 한국은 지금 그 진짜만 남기는 혹독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셈이여. 이 과정을 견뎌야 비로소 황금 거북이의 등 위에 올라탈 자격이 생기는 거지. 내가 장담하건대 2026년에 그 어수선한 흙먼지가 가라앉을 때쯤이면 한국 사람들은 깜짝 놀랄 선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요. 바로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동안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귀한 줄 몰랐던 오래된 형제가 손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 투야 할머니는 지팡이로 게르박 끝없이 펼쳐진 몽골의 초원을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예언에 따르면 전 세계가 문을 걸어 잠그고 각자 도성을 외치는 대분열의 시대에 유독 한국과 몽골 두 나라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팽팽하게 당겨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통령들이 만나서 악수하고 도장 찍는 외교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알타이 산맥을 넘고 바이칼 호수를 지나 동쪽 끝 한반도까지 흘러갔던 거대한 핏줄의 기억이 생존이라는 절박한 본능 앞에서 되살아나는 과정입니다. 몽골 속담에 이빨이 없으면 입술이 시리고 형이 없으면 아우가 외롭다는 말이 있어. 지금 몽골 꼴을 봐라. 땅은 넓고 땅속의 보물, 자원은 가득한데 그걸 캥을 기술도 없고 사람도 부족해. 게다가 위에는 곰이요 아래는 용이라 샌드위치처럼 꽉 끼어서 숨도 못 쉬고 있지. 한국은 어떤가? 사람은 똑똑하고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땅이 좁고 자원이 없어서 남의 눈치만 보고 살지 않았나. 서로가 서로에게 딱 필요한 반쪽인 게야. 2026년에 붉은 말이 날뛰며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힐 때 오히려 그 혼란 덕분에 곰과 용이 한눈을 팔게 되고 그 틈을 타서 한국과 몽골이 살기 위해 서로를 꽉 끌어안게 되는 형국이지. 할머니는 이것이 단순히 경제 협력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천기, 즉 하늘이 정해놓은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자네들은 모르지.
지금 몽골의 조상신들이 밤마다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 후손들이 살 길은 오직 저 동쪽의 무지개 나라 솔롱고스와 손을 잡는 것뿐이라고 결론을 내렸어. 그래서 2027년부터는 아주 기이한 일들이 벌어질 게야. 한국 사람들은 몽골이 고향처럼 편안하게 느껴지고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큰 형님처럼 따르게 되는 피가 당기는 현상 말이다. 그게 바로 내가 말한 황금 거북이가 몽골 초원으로 기어오는 첫 번째 모습이지. 2026년의 거대한 먼지 구름 뒤에 숨겨진 한국과 몽골의 운명적 결합. 투야 할머니는 이 결합이 단순히 두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넘어 앞으로 닥쳐올 더 큰 변화, 즉 저 북쪽에 굳게 닫힌 얼음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고 예언합니다. 붉은 말이 지나간 자리에 피어나는 기묘한 형제. 과연 하늘은 어떤 방식으로 이 두 나라를 묶어주려는 걸까요? 하늘이 두 나라를 어떻게 묶냐고? 아주 간단해. 남녀가 혼인을 하듯 음과 양이 딱 맞아 떨어지게 만드는 거지. 내가 재미난 비유를 하나 들어주마. 몽골은 뼈야. 아주 단단하고 억세고 땅속 깊은 곳에 변하지 않는 광물을 품고 있는 거대한 뼈대란 말이지. 반면에 한국은 살과 피야. 부드럽고 빠르고 무엇이든 만들어내고 흐르게 하는 재주가 있어. 뼈만 있으면 그게 해골이지 사람이냐? 반대로 살만 있으면 흐물거려서 서 있지도 못해. 그런데 이 뼈와 살이 합쳐지면 비로소 온전한 거인이 되어 벌떡 일어서는 게지. 이게 바로 내가 본 한몽연합의 진짜 모습이야. 투야 할머니는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부르는 이름 솔롱고스의 일대를 이야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지개라는 뜻의 솔롱고스. 고대 몽골인들에게 무지개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성상한 달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한국이 바로 몽골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줄 유일한 무지개 달이라고 확신했습니다.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판이 깔릴 게야. 정치인들이 양복 입고 도장 찍는 건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 실제로는 생존 본능이 두 나라를 자석처럼 딱 붙여버릴 걸세. 한국은 기술은 좋은데 자원이 없어서 늘 목이 나르지. 몽골은 자원은 넘쳐나는데 그걸 캐내서 물건을 만들 손재주가 없어. 예전에는 몽골이 멍청하게 그 귀한 보물들을 헐값에 중국이나 러시아에 넘겼지만 2027년이 되면 하늘이 몽골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할 거야. 아, 우리 형제인 한국에게 맡겨야 우리가 사는구나 하고 말이지. 할머니의 예언에 따르면 2027년과 2028년 사이 몽골이 광활한 초원에는 한국의 기계들이 들어가고 한국의 공장들이 세워지는 거대한 이동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투자가 아닙니다. 한국이 좁은 땅덩어리의 현계를 넘어 몽골이라는 거대한 제2의 영토를 얻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내 눈엔 보여. 울란바토르 거리에 한국말이 넘쳐나고 한국의 식탁에 몽골에서 기운 고기와 곡식이 올라가는 모습이 두 나라가 국경만 다르지 사실상 한 나라처럼 살림을 합치는 형국이야. 이걸 방해하려는 세력들도 있겠지. 배가 아픈 주변 강대국들이 해방을 놓을겠지만 이미 늦었어. 왜냐고? 우리 엉덩이를 한번 봐라. 한국악이나 몽골악이나 태어날 때 엉덩이에 푸른 점, 몽골 반점을 달고 나오지 않나? 그게 바로 하늘이 너희는 한 핏줄이니 나중에 꼭 다시 만나라고 찍어놓은 도장이야. 수천 년을 돌아 이제야 그 도장의 약속이 지켜지는 거지. 이러한 결합은 한국을 강대국으로 만드는 발판이 되지만 토야 할머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몽골이라는 든든한 뒷배, 즉 대륙의 뼈대를 얻은 한국이 비로소 북쪽을 향해 호랑이 같은 기운을 뿜어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등이 튼튼해야 포효를 할 수 있는 법이요. 이제껏 한국은 등이 시려왔사. 북쪽이 막혀있으니 섬나라나 다름없었지. 헌데 등 뒤에 몽골이라는 거대한 형님이 딱 버텨 서주니 한국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해지겠나. 그 기운이 바로 북쪽의 얼음벽을 녹이는 열기가 되는 거야. 자, 이제 눈을 돌려 저 북쪽 백두산 아래를 보자고. 몽골과 한국이 손을 잡는 그 시기에 북한 땅에서는 아주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백두산 호랑이가 더 이상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산을 내려오는 형국이거든. 투야 할머니는 뼈점을 치던 막대기로 북쪽 방향을 허공에 그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2029년 북한의 풍경이 총칼이 난무하는 전장이 아니라 기묘할 정도로 고요하고 텅 빈 정막이라고 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 거야. 북쪽의 지도자, 내가 보니 그 사람의 운명도 딱 2029년까지야. 별이 떨어지는데 소리도 없이 툭 하고 떨어져. 예전 같으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이 억지로라도 그 별을 다시 붙여줬겠지만 그때는 용도 제 몸 가누기가 힘들어서 북쪽을 쳐다볼 여유가 없어. 그러니 어떻게 되겠나. 위에서 누르던 힘이 사라지니 밑에 있던 얼음들이 쩍쩍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건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여. 하늘이 우리를 버렸다는 걸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깨닫는 순간이 오는 거야. 할머니는 이 시기를 대이동의 서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남한으로 몰래 넘어오는 탈북의 형태가 아닙니다. 북한의 군인들이 총을 내려놓고 멍하니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장마당의 상인들이 물건을 파는 대신 남쪽의 소식을 나르는 체제 전체의 나사가 풀려버리는 현상입니다.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 몽골입니다. 북쪽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은 무서워해도 우리 몽골 사람들은 편하게 생각하거든. 옛날부터 사회주의 형제국이었으니까. 2029년부터 북쪽 땅에 몽골의 깃대를 단 트럭들이 부지런히 오갈 게야. 겉으로는 식량을 나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트럭들이 북쪽과 남쪽을 이어주는 숨구멍 역할을 하게 되지. 몽골이 중간에서 괜찮다, 남쪽 형제들은 너희를 하지 않는다고 다독여주니 잔뜩 겁을 먹고 있던 북쪽의 호랑이들이 비로소 마음의 비창을 풀게 되는 거야. 투야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웅얼거리듯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녀는 북한의 붕괴가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나 주변국의 개입으로 인한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몽골의 샤먼들과 한국의 영적 지도자들이 기도로서 그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두산의 전기가 남쪽의 한라산으로 흘러들어 하나로 합쳐지는 운세야. 2030년이 넘어가면 휴전선의 녹슨 철조망을 걷어내는 소리가 들릴 게야.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여. 마치 봄이 오면 얼음이 녹아 물이 되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지. 사람들은 이걸 기적이라고 부르겠지만 천기를 읽는 우리 눈에는 그저 와야 할 때가 온 순리일 뿐이지. 자, 그렇게 호랑이가 남쪽으로 내려와 자리를 잡았으니 이제 닫혀있던 대문이 활짝 열리지 않겠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두 나라가 하나가 되는 그 기막힌 장면을 내가 묘사해주마. 2029년 땅의 기운이 다하여 조상신들마저 떠나는 북한.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며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줄 몽골. 투야 할머니는 다가올 통일이 우리가 걱정하는 재앙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얼어붙은 땅에 봄비가 스며들듯 자연스러운 치유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질적인 통일의 문이 열리는 2031년의 그날, 휴전선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2031년 신해년, 하얀 돼지의 해가 밝아오면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요. 휴전선 철조망이 가위로 자른 듯 똑 끊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봄눈 녹듯이 스르르 사라져버리거든. 내 눈에는 그날의 풍경이 너무나 선명해. 총소리는 한 발도 들리지 않아. 대신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 진보다리 싸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오는 울음소리만 가득해. 이건 전쟁으로 뺏고 뺏기는 점령이 아니오. 오랜 시간 굶주리고 추위에 떨던 동생이 마침내 형의 따뜻한 아랫목으로 찾아들어오는 귀가지. 투야 할머니는 2031년에서 2032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를 대한민국의 허리가 다시 붙는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너지면 내전이 일어나거나 난민이 쏟아져 나와 한국 경제가 망할 거라고 겁을 주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주었습니다. 그 혼란을 막아주는 든든한 에어백이 바로 몽골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몽골이 아주 큰 일을 해. 북쪽의 문이 열릴 때 한국 군인들이 바로 들어가면 북쪽 군인들이 겁을 먹고 총을 쏠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몽골 군인들과 트럭들이 먼저 들어가는 거야. 북쪽 사람들에게 몽골은 사돈의 나라처럼 편안하거든. 몽골 깃발을 단 트럭들이 쌀과 약을 싣고 평양으로 신의주로 부지런히 실어 나르면서 자 이제 괜찮다. 남쪽 형제들이 너희를 도우러 올 것이다. 라고 안심을 시키는 거지. 몽골이 중간에서 말랑말랑하게 완충제 역할을 해주니까 두 나라가 부딪혀서 깨지는 게 아니라 물과 물이 섞이듯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거야. 투야 할머니의 예언 속 통일은 정치적인 선언보다 실질적인 생활의 합치가 먼저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2032년이 되면 북한의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되고
장마당에선 한국 돈과 몽골의 자원이 통용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의사들과 기술자들이 북한의 병원과 공장을 다시 돌리고 몽골의 자원이 그 공장의 연료가 됩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한번 섞이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어. 남쪽 사람들은 북쪽의 텅 빈 땅을 보면서 저기에 길을 닫고 공장 세우면 대박이겠구나 하고 무릎을 칠 것이고, 북쪽 사람들은 남쪽의 기술을 배우느라 밤잠을 설칠 게야. 내가 보기에 이건 남한이 북한을 먹는 게 아니여. 남한이라는 큰 그릇에 북한이라는 내용물이 담기는 거지. 그리고 그 그릇을 받치고 있는 식탁이 바로 몽골이라고 말이여. 자, 그렇게 허리가 이어졌으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겠나? 막혔던 혈관이 뚫렸으니 피가 돌 것 아닌가? 투야 할머니는 지팡이를 들어 몽골에서 시작해 북한을 거쳐 부산까지 이어지는 긴 선을 허공에 그렸습니다. 사람의 몸도 허리가 튼튼해야 달릴 수가 있어. 이제껏 대한민국은 허리가 끊어져 있어서 섬나라처럼 갇혀 살았지만 2032년 통일이 완성되는 순간 대륙을 향해 질주할 준비를 마치게 돼. 부산 앞바다의 물고기가 기차를 타고 몽골 초원까지 살아서 가는 세상, 그게 눈앞에 와 있다는 소리여. 이제 좁은 땅덩어리에서 아등바등하던 시절은 끝났다는 소리여. 바야흐로 철의 말이 초원을 달리고 싶어서 발굽을 구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한국이 섬나라 신세를 면하고 진짜 대륙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2033년에 천지개벽할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루어낸 기적 같은 통일.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경제적 영토가 무한히 확장되는 폭발적인 번영의 시대입니다. 투야 할머니가 말하는 철의 말과 대륙의 주인. 과연 통일된 한반도와 몽골 연합은 세계 지도 위에서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게 될까요? 2033년 개축년, 검은 소의 해가 밝아오면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죠. 소가 밭을 갈아엎듯 그동안 막혔던 땅의 혈관들이 시원하게 뚫리는 해가 바로 이때요. 자네들도 알다시피 한국은 그동안 말만 반도였지 허리가 뚝 끊어져서 사실상 섬나라나 다름없지 않았나.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어디로도 나갈 수 없는 갇힌 신세였지. 그런데 2033년이 되면 그 답답한 감옥문이 활짝 열려.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야 평양을 지나 압록강을 거쳐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를 거쳐 저 멀리 유럽의 런던과 파리까지 쉬지 않고 달리는 철의 실크로드가 완성되는 거지. 두야 할머니는 이것을 철의 뱀이 깨어나는 형국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과거 징기스칸이 말을 타고 세계를 정복했다면 21세기의 한목연합은 이 철말을 타고 세계 경제를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철로가 깔리는 곳마다 황금색 돈의 기운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길이 뚫리면 뭐가 따라오겠어? 당연히 돈이고 사람이고 운이지요. 몽골 초원에 널려있는 구리, 석탄, 희토류 같은 보물들이 이제 이 기차를 타고 한국의 공장으로 바로바로 들어가는 거야. 예전엔 배로 싣고 비행 돌아오느라 시간 버리고 돈 버렸지만 이제는 자고 일어나면 물건이 도착해 있어. 한국은 물류비 아껴서 좋고 몽골은 죗값 받고 팔아서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세상이 오는 거지. 게다가 이 철길 주변으로 만주벌판과 시베리아에 버려진 땅들이 전부 한국 사람들의 경제 영토로 변한다. 땅 문서는 남의 나라 것을 몰라도 그 땅에서 농사 짓고 공장 돌리고 돈 버는 주인은 다 한국 사람과 몽골 사람이 된다는 얘기요. 할머니는 잣잔에 담긴 우유를 손가락에 찍어 테이블 위에 길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한국이 대륙 국가로 탈바꿈하는 운명의 지도였습니다. 섬나라 특유의 조급함과 불안함이 사라지고 대륙을 품은 민족 특유의 호방함과 여유가 한국인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시기입니다. 내 장담하건대 이때가 되면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돈 싸들고 서울과 울란바토르로 몰려올 게야. 동방에 해 뜨는 나라에 가면 흙을 파도 금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 거거든. 몽골의 자원과 한국의 기술, 거기에 북한의 노동력까지 합쳐졌으니 천하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 주변에 있던 중국이나 일본이 배가 아파서 뒹굴겠지만 이미 기차는 떠났어. 거대한 용이 승천하는데 지렁이들이 꿈틀댄다고 막을 수 있겠나? 2033년은 한국이 작은 고추가 아니라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거인으로 우뚝 서는 원년이 될 것이여. 철길이 열리고 돈이 도는 2033년의 번영. 하지만 투야 할머니는 이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가슴 뛰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렸던 민족의 기상이 되살아나는 일입니다.
몽골 초원에서 한국인들을 보면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는 몽골 청년들, 그리고 그들의 엉덩이에 찍힌 푸른 반점. 2034년, 마침내 고구려의 옛 기상이 몽골 초원에서 현대적으로 부활하여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신벅찬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몽골인들은 왜 한국을 그토록 따르게 되며 두 나라는 어떻게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으로 발돋움하게 될까요? 2034년 갑인년, 푸른 호랑이의 해가 밝으면 아주 재미난 풍경이 펼쳐져. 호랑이가 숲에서 나와 포효를 하니 온 산천이 쩌렁쩌렁 울리는 형국이지. 이때가 되면 몽골 초원의 젊은이들이 한국 사람들을 단순한 동업자가 아니라 피를 나는 큰형님으로 모시기 시작해. 돈 때문에 굽신거리는 게 아니여. 묘하게 피가 땡기고 하는 짓이나 생각하는 게 거울처럼 닮았다는 걸 서로가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이지. 수천 년 동안 떨어져 살았지만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가지라는 증거지. 투야 할머니는 이 시기를 고구려의 혼이 부활하는 때라고 정의했습니다. 옛날 고구려 사람들이 말을 타고 만주벌판을 누볐던 그 호방한 기상이 21세기에는 최첨단 기술과 문화라는 옷을 입고 다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몽골에 오면 참 신기해해. 처음 보는 땅인데도 낯설지가 않고 마치 오래전 고향에 온 것처럼 가슴이 탁 트인다고들 하지. 그게 다 핏줄 속에 잠들어 있던 유목민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그래요. 2034년이 되면 한국의 문화, 그러니까 노래며 드라마며 음식이며 하는 것들이 몽골을 넘어 중앙아시아, 러시아까지 싹 다 덮어버려. 이건 칼 들고 땅 뺏는 정복이 아니여.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문화의 정복이지. 몽골 사람들은 한국의 세련된 기술을 배우고 한국 사람들은 몽골의 야생을 배우니 이 둘이 합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전 세계가 이 동방의 형제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할 걸세. 할머니의 눈에는 2034년의 대한민국이 단순한 부자 나라를 넘어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는 대장주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서양의 나라들이 노쇠하여 비틀거릴 때 젊고 역동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한몽연합이 새로운 문명의 표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게. 인구 8천만의 동일 한국에 자원 가득한 몽골 땅이 합쳐졌어. 거기에 사람들은 얼마나 독하고 똑똑해. 이제 주변의 거인들, 저 중국이나 일본도 함부로 우리를 넘보지 못해. 오히려 우리 눈치를 보며 어떻게 하면 저들과 친해질까 줄을 서게 되지. 내가 구슬하면서 저승문턱을 넘어보면 아주 기가 막힌 꼴을 봐. 지금 천상계에 있는 영혼들이 다음 생에 어디서 태어날지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어디 번호표가 제일 비싼 줄 아는가?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요. 바로 한국이요. 영혼들이 서로 한국인이 되고 싶어서 아우성이라니까. 왜 그렇겠어? 앞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수준 높은 정신과 문화를 꽃피울 것이 거기니까. 거기서 태어나야 영혼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다고 믿는 거지. 요즘 전 세계 사람들 한국 노래 듣고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음식 먹으려고 난리치는 게 그냥 유행인 줄 아나? 아니요. 그 사람들의 영혼이 본능적으로 한국의 기운을 찾고 있는 거요. 저기에 가면 살 길이 있다. 저기에 가면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걸 영혼이 먼저 아는 거지. 할머니는 이것을 후천개벽이라는 거창한 단어 대신 계절이 바뀌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데 그 봄꽃이 가장 먼저 피는 것이 바로 동방의 작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몽골이 한국을 돕는 이유도 이 거대한 천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몽골은 대륙의 강인한 체력을 가진 몸이고 한국은 맑은 영성을 가진 머리이기 때문에 이 둘이 합쳐져야 비로소 지구가 온전한 정신을 차린다는 논리입니다. 자네들,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 지금 한국이 겪는 갈등, 저출산, 경쟁, 이게 다 뭐냐면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아픔이요. 나비가 되기 전 번데기가 제일 힘든 법이지. 하지만 명심해. 하늘은 감당할 수 없는 그릇에는 복을 담아주지 않아. 한국인들에게 이런 큰 운을 주는 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여.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그 옛날 단군 할아버지의 뜻을 이제야말로 실천해보라는 하늘의 숙제인 셈이지. 두야 할머니는 2035년까지 이어지는 이 대운의 흐름 속에서 한국은 단순히 돈 많은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존경하는 어른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표정을 굳히며 경고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라의 운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사는 개개인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복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금덩이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머리만 깨질 뿐이라는 섬뜩한 경고. 그렇다면 다가오는 대변혁의 시대, 우리 개인은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이 거대한 파도를 타야 할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누구나 똑같이 맞지. 하지만 항아리를 든 사람은 물을 가득 채우고 채를 든 사람은 발만 젓는 법이여. 구군이 아무리 좋아져도 개개인의 그릇이 깨져 있으면 그 복을 담기는커녕 오히려 그 무게에 눌려 다치고 말아. 그러니 자네들이 2025년 이후 다가올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그 파도 위에 올라타려면 딱 3가지를 명심해야 해요. 이 늙은이가 주는 마지막 숙제라고 생각하고 잘 들어. 두야 할머니는 검지 하나를 펴보이며 첫 번째로 입조심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나쁜 말을 뱉지 마라. 말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씨앗이 되어 땅에 심기는겨. 요즘 한국 사람들 보면 화가 너무 많아. 입만 열면 망했다, 죽겠다, 지옥이다 라고 저주를 퍼붓더구먼. 그게 다 자기 앞길에 가시덤불을 심는 짓이야. 2026년부터는 기운이 아주 빠르고 강하게 돌아. 네가 뱉은 말이 현실이 되는 속도가 무섭도록 빨라진다는 소리요. 그러니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하는 좋은 말을 주문처럼 외우고 다녀. 그래야 들어오던 복이 놀라서 달아나지 않아. 그녀는 두 번째 손가락을 펴며 나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거창한 기부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 배고픈 사람, 힘든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둘째, 네 주머니를 너무 꽉 닫지 마라. 앞으로의 세상은 끼리끼리 뭉치는 세상이여. 네가 남을 도우면 그 공덕이 이자가 붙어서 반드시 너에게 돌아와. 특히 몽골과 한국이 형제가 되어 잘 살게 되는 이치도 결국은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는 마음 때문 아니냐. 나만 잘 살겠다고 욕심부리는 놈은 이 거대한 대변혁의 시대에서 왕따가 되어 도태될 것이여. 네 밥그릇에 한 숟가락을 덜어 남을 주라는 여유, 그게 바로 대국 백상의 자격이지.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자신의 가슴을 툭툭 치며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불안해하지 마라. 이게 제일 중요해. 사람들은 뉴스를 보면서 전쟁 난다, 경제 망한다 걱정하지만 그건 파도의 거품일 뿐이야. 그 아래 흐르는 깊은 물결은 이미 대한민국 편이야. 네 조상들의 수천 년을 기도해서 만들어 놓은 판이니께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 네 마음이 편안해야 우주의 맑은 기운이 네 정수리로 들어오는겨. 쫄지 마, 제발. 너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니까. 두야 할머니의 조언은 복잡한 수행이나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고운 말을 쓰고 이웃을 돕고 자신의 뿌리와 미래를 믿는 것.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우리가 잊고 살았던 사람의 도리였습니다. 그녀는 이 도리를 지키는 사람만이 2026년의 혼란을 넘어 2035년의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릇을 깨끗이 닦아놔. 곧 하늘에서 황금비가 쏟아질 테니께. 더러운 그릇에는 황금이 담겨도 똥물처럼 보이는 법이요. 자, 이제 내 할 말은 다 했구먼. 먼 길 오느라 고생했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자네들과 한국에 계신 시청자들을 위해서 몽골식으로 축복을 빌어주겠네. 우리 몽골 사람들은 귀한 손님이 갈 때 우유를 한흥에 뿌리며 길을 열어주거든. 이 의식은 단순한 배웅이 아니여. 자네들의 앞날에 탱그리에 가호가 함께하기를 비는 아주 강력한 주술이지. 게르 밖으로 나선 투야 할머니의 손에는 갓 짠 신선한 우유가 들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몽골의 바람 속에 서서 동쪽 하늘, 대한민국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그네 때보다 깊고 그윽해졌습니다.
88세의 노구를 이끌고 형제국 한국을 위해 바치는 그녀의 마지막 기도. 과연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축복의 언어들은 어떤 울림으로 우리의 가슴을 적시게 될까요? 투야 할머니는 몽골 전통 의례용 나무 숟가락인 차찰에 하얀 우유를 가득 담았습니다. 영하 40도의 칼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거칠게 흔들었지만 동쪽을 바라보는 그녀의 두 발은 대지에 뿌리박은 고목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우유를 허공에 뿌리자 그 액체는 땅에 닿기도 전에 하얀 보석가루처럼 얼어붙어 반짝이며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은하수가 되어 대한민국으로 흘러가는 듯한 장관이었습니다. 하늘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탱글이시여 길을 이어소서. 저 동쪽 끝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나라에 사는 나의 하우드를 지켜주소서. 2026년의 거센 바람 속에서도 그들이 뿌리 뽑히지 않게 하시고 2030년의 변화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마침내 두 형제가 만나 하나가 되는 날 그들이 흘린 눈물이 기쁨의 강물이 되어 이 초원을 적시게 하소서. 할머니의 기도는 주문이라기보다 절절한 호소에 가까웠습니다. 그녀가 뿌린 우유는 몽골인들에게 가장 신성한 흰색의 길, 즉 장애물이 없는 축복받은 미래를 상징합니다. 투야 할머니는 이 의식을 통해 자신이 본 미래, 즉 한국과 몽골이 손을 잡고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그날을 앞당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마친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우리에게 다가와 따뜻한 양털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쭈글쭈글한 손으로 제작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내 예언은 지도일 뿐이여. 지도가 있다고 해서 목적지에 저절로 도착하는 건 아니지. 그 길을 걷는 건 결국 너희들의 두 발이여. 가다 보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눈보라를 만나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거요. 하지만 명심해라. 너희는 혼자가 아니여. 저 하늘의 조상신들이 너희를 응원하고 있고 여기 이 늙은 무당과 몽골의 형제들이 네 등 뒤를 지키고 있어.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라. 2025년이 저물고 2026년에 태양이 떠오를 때 두려움 대신 희망을 품고 대문을 활짝 열어둬. 황금 거북이가 복을 가득 싣고 네 집마당으로 들어갈 테니께. 우리는 홉스골의 늙은 늑대 투야 할머니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울란바토르로 그리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들려준 2026년의 붉은 말 이야기, 북한 땅에 피어날 변화의 꽃, 그리고 철마가 달리는 광활한 2035년의 미래, 이 모든 것이 과연 실현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단곤일의 가장 큰 기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창밖을 한번 내다보십시오. 혹시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그 바람이 차갑게 느껴지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투야 할머니처럼 그것은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고 넓은 세상으로 데려다줄 상승의 바람이니까요. 준비된 자에게 미래는 공포가 아닌 선물입니다. 한국과 몽골 두 형제가 만들어갈 기적 같은 내일을 꿈꾸며 홉스골에서 전해온 몽골 대무녀 투야의 예언 기록을 마칩니다.